재판장님. 예. 제가 좀 피고인 본인도 좀 모두 진술 차원에서. 그러시죠. 예. 피고인도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재판에 임하는 저의 심경을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되어서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호처장 임명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비상계엄이 발생을 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국가기관 간의 충돌은 안 된다는 생각에 저는 경호처장직을 사임하고 경찰에 자진 출두하여 지난 1년 동안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2개의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저는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하명으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오라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대통령 비서실이나 부속실을 통해서 대통령 접견 연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은 일반적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경찰 선후배라는 그런 의미에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평가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아마 제가 편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불렀지만 저는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를 못했고 삼청동 안가로 그들을 안내했을 때 대통령께서는 저는 바로 밖에서 방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저를 그 자리에서 배제시켜서 저는 완전히 다른 건물에서 대기했을 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당일 제가 내내 대통령을 수행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대통령 경호처장은 최후의 경호관으로서 총을 차고서 대통령 근접에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그런 자리로서 대통령이 그날 밤에 어떤 행위를 했든지 간에 제가 직책상 업무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저는 이런 내용들이 공소장에서 마치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서 증거인멸이 배경이 된 그런 사실로서 적시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경호처장으로서 비상계엄 후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부하 직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어서 담당자들의 업무 처리를 신뢰했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을 존중해 주려고 했습니다. 서울청장 비화폰의 반납 처리,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비화폰 로그아웃, 대통령 비화폰의 아이디 교체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절차대로 하겠다는 실무진의 건의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알지를 못했고 또 알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당시 탄핵 소추 전에 현직 신분인 대통령의 통신 보안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고 시급히 경호 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보고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의 오랜 공백 끝에 공직에 복귀해서 국가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업무 처리 과정에서 판단의 미흡함은 있었을지 모르나 법을 어겨서까지 무슨 일을 하겠다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인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 절차에 진실하게 임해서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잘 밝혀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